근대문학의 작가 중에 한 명인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본명은 김혜경입니다. 1910년 서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2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 부모를 떠나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큰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운 이상은 1917년 신명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였고 이후 동관중학교에 입학했다가 1924년 보성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습니다. 1929년 경성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에는 미술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천재 모더니스트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상은 불우한 삶을 살다가 요절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1936년 날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삶의 전환을 모색했지만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날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하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요.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 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여인의 반은만을 용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닉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하고 고매하리라.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블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연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나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 자세에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합니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해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분과 민망인.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닌 이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서 개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오. 굿바이.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들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을 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조용하다. 조용한 것은 나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닫이 여닫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 가지 내음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웃 굽는 내, 탕고도란 내, 뜸을 내, 비는 내.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몸패가 제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일각이 져서 외따로 떨어지긴 했으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다친 일이 없는 한길이나 마찬가지 대문인 것이다.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에라도 이 대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본관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만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그들 18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 미닫이 위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버렸다. 내 방 미닫이 위 한 곁에 칼표 딱지를 내세다 낸 것만 한내, 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있는 것도 이 풍속을 쫓은 것은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일 것만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 가운데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의 각기 별로 든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에서도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 지붕 및 볕 안 닿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곳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거북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나머지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